자, 다음은 대선 관련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가 오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매일경제 8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윤석열 단숨에 1위 정치권 요동이다.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를 최근에 한 게 있는데요. 두 가지 조사에서 1위를 나왔습니다. 먼저 좀 이 그래프 좀 보실까요? 먼저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면 이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입니다. 5일 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검은색 그래프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에요. 1월 말과 비교했는데 껑충 뛰죠.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서 32.4로 1위를 기록합니다. 그리고요. 다른 주자들은 뭐 좀 내려가거나 그냥 뭐 답보 상태고요. 밑으로 가겠습니다. 이 조사는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역시 2월 4주차 한 달도 안 됐죠. 비교 시점이. 그런데 껑충 뛰어서 역시 2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검찰총장 퇴임 후 첫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1위를 기록을 한 겁니다. 두 군데에서요. 자, 그러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해서 뭐 별의 순간이 뭐 올 것이다. 그걸 잡아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별의 순간 잡은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당은 떨떠름한 여당이라고 여기는 설명이 돼 있어요. 뭐 컨벤션 효과일 뿐 검증 시작하면 지지율 빠질 거다. 컨벤션 효과는 뭔가 주목을 끄는 일이 있을 때 뭔가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그걸 뿐이다. 그러니까 일시적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정계 진출을 놓고선 여론은요.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다가 48%, 부적절하다가 46.3% 거의 같습니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거죠. 여론은 나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한 예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로 지금 30% 지지율이 넘었다는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아. 윤석열 총장 만나는 거 좀 고려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뭐 고려한다는 게 아니라 뭐 내가 내 스스로가 무슨 윤석열 총장을 당장에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는 기회가 있어서 만나게 되면은 그때 만난다는 뜻이지 내가 특별하게 뭐 고려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윤석열 사퇴 후 반문 결집, 중도층 확장, 아니면 반짝 컨벤션. 그러니까 이 지지율 나온 현상은 이 지지율 기록을 보고요. 분석을 한 거예요. 이거 중도층이 확장된 것이다. 아니다. 이거 반짝 컨벤션 효과일 뿐이다. 다르죠? 분석이. 좀 더 보겠습니다. 대선 지지율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곳에서 거의 2배나 올랐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이재명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중도층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여기 보면은요. 이거에 대한 분석이 시각이 갈립니다. 중도 유권자까지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가 하면요. 이거 컨벤션 효과인데 재보선 이후에는 거품이 쭉 빠질 것이다. 또 이렇게 전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전망 갈리죠? 자, 그럼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하고 장희찬 평론가께 똑같은 질문을 좀 미리 드렸어요.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위를 기록한 이 현상,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지지율, 지속성이 과연 있을까? 이겁니다. 먼저 신경민 전 의원님,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윤석열 총장이 왜 여기까지 왔느냐, 예, 또 언제부터 이런 정치적 행보를 결심을 했느냐, 그리고 이런 것을 뻔히 경험해서 알면서도 여권이 왜 이렇게 윤 총장을 압박을 했느냐 하는 질문은 이제 과거의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예, 여러 사람들은 윤 총장이 이 정치적 행보를 하기 시작한 게 작년 어느 순간이었다. 추윤 갈등의 중간이었다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박범계 장관의 인사를 보고 최종 결심을 했다. 이런 뭐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의미가 없게 돼버렸고요. 그런데 여권은 추용 갈등을 겪으면서 많이 윤석열을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지지율이 높아가는 걸 알면서도 왜 이 시점에 예. 윤석열을 다시 또 이렇게 두드렸느냐. 아, 뭐 이런 질문들이 있죠. 예. 이 질문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고도의 야권 분열을 위한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었다는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먼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계산이 있다는 분석부터 예. 아니다. 이 여권에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초선들의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촉발이 된 거다라는 우연히 했다는 설까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건 이제 과거 얘기가 돼버렸고요. 이렇게 강력한 30%를 넘는 지지율이 나왔을 때는 이미 뭔가는 모르지만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고 한반도는 이미 윤석열의 정치적 영향력 안에 들어섰다라고 봐야 그래서 되고요. 윤태풍이라고 쓰셨어요, 지금 그렇죠. 표현을. 그래서 이미 이제 이건 확실합니다. 윤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어선 건 확실하고요. 예. 다만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납니다마는 진로를 잘 모르겠어요. TK 지역하고 충청권에서 일단 연고가 있는 지역에서 예.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영향을 끼칠 건지 이건 일단 잘 모르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1년이 지속이 돼서 예. 결국은 아마 여권 야권에 다 영향을 주고 3월 9일이 선거니까요. 예. 내년 3월 9일입니다. 그렇죠. 연말 연시쯤에는 야권의 어떤 형성 기류가 해가지고 이것을 3월 9일까지 지속이 될 것인지는 미래의 일이고 너무나 많은 팩터들이 있어서 짐작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은 일단은 먼저는 야권 그리고 예. 그 다음에는 여권에도 심대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류로 갈 수 있는 지금 소지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전망하기는 불확실하지만 분명히 여야에 충격을 줄 것이다. 이것만큼 확실하다. 그건 그런 확실하다고 말씀이시네요. 봅니다. 뭐 4월 7일이면 끝난다 어쩌고 하는 여권의 일부 주장이 있습니다만 예. 4월 7일은 하나의 시점일 뿐이고 어.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고요. 어. 그 지속이라는 것은 올해를 관통하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예. 반기문의 궤적을 따를 것이냐 안철수의 궤적을 따를 것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예.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권 일각에서 보궐선거 정도까지만 주석이 되고 그 위에는 거품처럼 사질 것이다. 이 분석은 조금 너무 짧게 봤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 장희찬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1위를 기록한 이유 그리고 지속성,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이 공정 전문가 또 슈퍼 컨벤션이라는 글을 썼는데 우선 시대 정신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대권 주자는 그 시대의 정신이 무엇인지 시대 정신이 부르는 거라는 말을 정치권에서 많이 하잖아요. 통상 그 시대 정신을 꿰뚫은 주자가 결국은 당선되더라. 뭐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지금요. 당연한 말이지만 내가 대통령 예.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대가 불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국민들, 특히나 중도층과 무당층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시대 정신이 무엇일까? 물론 경제 문제가 있고 코로나 방역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예.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지난 2년 동안 내내 우리 사회를 저는 지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로 촉발된 이 공정의 화두에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요. 그 공정 키워드를 지금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만 쓰지 않았어요. 과거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려고 항명하면서 지금의 검사 윤석열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특히나 캐스팅 보트라고 할 수 있는 중도층이 보기에 윤석열의 공정은 내로남불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 정신, 특히나 20대, 30대가 많이 공감하고 있는 공정의 최고 전문가로서 윤석열 전 총장이 조명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그러면 들고요. 시대의 요구를 타고 올라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경제적인 문제나 외교 안보 문제는 역량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러닝메이트로 세우면 윤 전 총장의 약점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공정이라는 더 큰 화두에 지금 윤 전 총장의 삶의 궤적이 예. 맞아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속 가능성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게 단순한 컨벤션 효과인 것도 물론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예. 그냥 컨벤션이 아니라 슈퍼 컨벤션이라는 말을 썼는데 주포가 붙으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우선은 이 KSOI 조사 기준으로는 6주 만에 17.8%가 상승을 했습니다. 예.
리얼미터 조사로는요. 단 일주일 만에 12.8%가 상승을 예. 했어요. 보통 우리가 컨벤션 효과 말할 때 5%만 상승해도 많이 상승했다 하거든요. 근데 두 조사에서 모두 10% 넘게 상승했다는 건 일반적인 수준의 컨벤션 한계를 좀 넘어선 것이고요. 아. 세부 내역을 들어보게 되면 지금 뭐 TK 충청 압도적 지지라고 헤드라인이 나왔지만 전국 평균보다 서울에서 받은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서울은 사실 지금의 여권 지지세가 더 강한 지역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서울에서도 더 많은 지지를 받았고 세대별로 보면 50대 그리고 직업별로 보면 가정주부에게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어요. 모두 50대나 가정주부 모두 중요 선거에서 다 캐스팅 보트를 하는 세대와 직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국민의힘 지지층만 결집된 게 아니라 예.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컨벤션의 효과가 상당히 더 지속될 수 있는 슈퍼 컨벤션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 전문가가 이유고 지속성에 대해서는 슈퍼다. 이거는 뭐 단순히 끝날 건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두 분 분석이 약간 결이 다르죠. 그러나 분명히 정치권에 영향은 크게 줄 것이다. 이 부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요. 여야로 나눠서 그 영향이 무엇일까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국민의힘 지금요. 대선 주자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5% 지지율 5%를 넘는 주자는 없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죠. 지금. 그 상황입니다. 별을 잡은 윤석열에 블랙홀 빠져드는 국민의힘. 한번 써봐요. 이게 블랙홀이란 표현이 이게 나오면은 이게 썩 긍정적인 의미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윤 지지율 1위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자,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반문 이미지 반갑지만 연대할지는 불확실하다. 아, 국민의힘과 뭔가 손을 잡을지. 구체적으로는 정치를 한다면 국민의힘으로 들어올지 아니면 손을 잡을지 뭐 이런 겁니다. 유승민 등 당 잠룡 존재감 잃을 수도 있다. 가뜩이나 지금 미미한데 더욱더 존재감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함께 간다고 보시는 점. 이제 그거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본인의 이 판단이나 의지가 먼저 밝혀져야 저희들이 이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권의 이런 법치주의 파괴라든지 그다음에 검찰 폐지에 준하는 이런 수사권 박탈 이런 데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협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소속이신 천하람 변호사.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강력한 부상입니다. 이 정도면 1위를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선과 관련해서 약입니까? 독입니까? 아니면 이두저도 아닌 겁니까?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는 입에 아주 쓴 약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두 있습니다. 가지를 다 섞으셨네요. 그럼. 입에 쓴 약이다. 하지만 약의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궁극적으로는. 네. 쓰다는 측면은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쓰다라는 것은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윤석열 아까 이제 신드롬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성 지표 중에 하나가 중도층 네. 그리고 현재 여권에 공감하는 분들도 꽤 많이 윤석열 총장에 공감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현재 국민의힘 플랫폼 내지는 국민의힘 소속 대선 주자라고 하는 분들이 중도층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닌 분들에 대한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대비라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 것이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가진 약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 장면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뭉치는 것만으로는 예.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이미 기존의 총선에서도 확인이 된 부분이죠. 예. 이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윤석열 총장이라는 어떻게 그 보면 부분은 존재이기 쓴 때문에 측면이다. 굉장히 쓴 그럼 측면입니다. 약은 뭡니까? 저는 쓴 것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만약에 지금처럼 야권의 대선 주자가 좀 어찌 보면 존재감을 못 보여주는 것이 조금만 더 지속이 됐다면은 예.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분들도
패배 의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언론도 어찌 보면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 내지는 뭐 제3의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게 되고 야권 주자들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정권 교체 기대감 자체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국면이었는데 일단 야권 주자들 중에 뭔가 사람들을 결집하고 지지자들의 기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나왔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좋은 지점이죠. 그럼 천하람 변호사의 이 지금 설명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야권 주자다. 야권에 속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 네, 제가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 윤 총장이 출마한다면 어디서 출마할 것인가라는 뭐 조사도 있는데 꽤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에서 출마하지 않겠느냐, 내지는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맞습니다. 거군요. 민주당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뭐 6% 내외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이냐는 정말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최소한 보수 내지는 보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야권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대부분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여기 이 기사는 이 국민의힘 잠룡들이 존재감을 자칫 잃을 수도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빛이 다 그쪽으로 간다. 이런 우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야권 전체에 대한 뭔가 기대가 커진다. 이 측면은 분명히 약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총장의 이제 보면 경제, 외교, 국방, 보육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어떻게 보면 경험이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또 정치 경험이 많은 원희룡 지사나 이런 분들이 본인의 존재감이나 지금까지 쌓아올린 노하우를 또 윤 총장을 상대로 보여줄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연대고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그리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또 각자의 뭐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대가 나오는 그 기회가 생기는 것인데 만약에 기존과 같이 야권의 존재감이 없이 갔다면 그럴 기회조차도 없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강력한 존재감을 가진 야권 후보의 등장은 야권 전체로서는 일단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당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이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에 긴장하는 여당. 이 구도가 흔들리나? 이재명, 이낙연 구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재명, 이낙연 경쟁이었잖아요. 여당 내에서는. 근데 이 구도가 흔들리는 건가? 구도가 흔들린다. 아까 말씀드린 천하람 변호사 말로는 국민들 다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야권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요. 그러면은 여권의 영향은 어떻게 미치는 겁니까? 여기 있습니다. 보궐선거 결과 따라 판도 변화 가능성. 윤석열에 맞설 친문 후보가 뜰 수도. 이거 이른바 제3의 후보. 뭐 이런 걸 말하는 것 같네요. 요 내용입니다. 자, 배종호 교수님. 네. 여당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여당도 뭐 상당한 영향을 받죠. 우리가 이른바 매기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호랑이 효과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윤 전 총장을 호랑이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수직 상승해서 지금 1위가 돼버렸잖아요. 설마 총장직을 그만두고 정치 진출할까 했는데 뭐 정계 진출은 기정사실화. 그러면 뭐 대권 도전도 기정사실화. 근데 지금 현재 1위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1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선에 상수가 됐고 이 호랑이 효과가 이제 잠깐만. 사실은 이 기사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영상부터 듣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미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프로젝트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때 당시에 그 자칭 뭐 킹메이커다 하는 우리 언론사 뭐 사주하고 밀실 회동 이런 게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이미 검찰 내부에서 나라고 대통령 못하라는 법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라고 이제 소문들이 돌기 시작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대권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사퇴도 그러한 대권 프로젝트의 일정에 맞추어서 사퇴한 것이고 잠시 아마 탈색 기간을 거치겠지만은 틀림없이 정치에 나설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인 본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배동 교수님. 자, 어떤 영향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영향이 여당에 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호랑이가 나타났으니까 윤석열 호랑이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현 지사가 어쨌든 간에 다른 여권의 주자들보다는 상당히 앞서니까. 그렇죠. 그럼 역시
이재명밖에 없다. 비록 친문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재명 대세론이 강화될 수 있는 요인도 된다 이거죠. 이재명 지사에게 쏠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지사조차도 윤석열 총장 전에게 상당히 밀린다. 예. 이럴 바에는 우리가 차라리 친문 제3 후보를 세우자. 다른 후보를 고르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친문 제3 후보는 누가 나올까?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예. 뭐 정치 컨설팅 또 여론조사 예. 전문가들은 일단 세 사람으로 압축을 했어요. 누굽니까? 정세균 현 총리, 예.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 예.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 그런데 또 이분들이 될지 누가 될지는 모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상수가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전에 비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여권의 주자군들도 행보가 좀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예. 앞으로 대박을 칠 것인가라는 예.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대박을 칠 수도 있고 또 쪽박을 찰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상당히 여권 내부의 후보군들도 불확실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당의 대선 경쟁 판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정도 효과가 전망이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신경민 전 의원께는 이 얘기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배종익 교수님께서 설명을 쭉 하시는데 한 명이 빠졌습니다. 이낙연 대표입니다. 네, 네. 이낙연 대표 오늘까지입니다. 네, 오늘 사퇴해야 내년에 대선 출마할 수 네, 있거든요. 오늘 사퇴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배종익 교수는 이낙연 대표 설명을 안 하셨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낙연 대표 앞으로? 앞으로 최대 변수라면은 임박해 있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죠. 예.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박영선 후보가 가져온다면 예. 이낙연 대표의 위상은 올라가죠.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낙연, 김종인 두 분의 쟁투지만 실제로는 서울시장을 놓고 싸우는 쟁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재보궐의 성적표를 받아보고 나면은 상황은 또 한번 급변할 가능성이 재보궐 있고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다. 어떻게 될지 나올지 지금 예측하기가 대단히 예. 힘든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 재보궐 성적표를 받은 뒤에 예. 금방 얘기했던 여권의 여러분들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10명이 넘습니다. 예. 정세균 총리 무조건 들어가 있고요. 예. 정세균 총리는 이제 그만두는 날짜 길이를 택해서 하려고 하겠죠. 100일만 남았다는 네. 거네요, 지금. 그리고 김경수 지사는 원컨대 본인의 희망사항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대법원의 결정이죠. 대법원이 지금 판결을 내려줘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김경수 지사에게 무죄가 선고가 된다면 예. 김경수 지사도 당연히 이 레이스에 뛰어들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대권 레이스에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다 합치면 1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이 레이스가 4월 7일 재보궐 선거 결과 성적표 이후에 예. 다시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전혀 모르고요. 하나를 덧붙이자면 이제 4월 7일 재보궐이 끝나고 나면 윤석열 전 총장의 실체 검증에 들어갈 거예요. 이 실체 검증에서 과연 정말로 예. 공정한 사람이었나? 예. 아니면은 그냥 한 사람의 검사일 뿐이었는가라는 것이 결판이 날 거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예.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성적표를 4월 7일 날 받아보기 전까지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